자, 만약에 자녀분이 특목고를 갔습니다. 아빠, 나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 나 기숙사에서 나 너무 힘들어. 나 도망치고 싶어. 어떤 조언 하실 건가요? 지금으로는 보낼 생각 없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버텨 이 새끼야. 버텨 이 새끼야. 만약에 선생님 딸내미가 만약에 뭐 그렇게 소중하고 작고 귀여운 자, 안녕하세요. 독립버스 교육연구소의 동영쌤 송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닭살도다. 자, 오늘의 주제는 대학을 가는데 일반고보다 특목고 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하다. 일반고는 저희 다 알잖아요, 어머님들이. 근데 어떤 어머님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차이가 뭐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요. 학교 자체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머님들이 아시는 대로 외고, 국제고, 과학고, 언어적으로 특화된 학교, 그리고 국제, 사회 쪽으로 특화된 학교, 과학 쪽으로 특화된 학교가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동산고도 자사고인가요? 혹시? 안산동산고. 네네. 네, 안산동산고는 이제 지역 자사고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공주의 사대부고, 사대부고. 뭐 대전에는 이제 대신고, 대성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자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방식이나 내신 반영, 뭐 대학 진학 구조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네네. 우선은 모집 방식은 이제 성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외고, 국제고, 과고로만 말씀드렸을 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들어갑니다. 내신 반영은 이 특정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만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 정도를 볼 수도 있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과목을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서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한 명이 외고 가고 싶은데 수학이 B여가지고 수학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것 영어, 때문에? 국어, 사회 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회까지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동점자가 많아서. 동점자가 많았어? 네,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영어, 국어, 사회 점수는 무조건 A를 받고 나서 선택해야 된다. 과학고도 주로 보는 과목들 있잖아요. 네네. 수학이랑 또 뭐뭐 보죠? 과학. 수학이랑 과학 정도 보고. 수학, 과학은 네네. 무조건 보고 네네. 여기는 다 A를 받아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보는 것도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자기소개서 포인트도. 네네. 근데 공통으로 좀 챙겨야 될 게 있나요? 중학교 때 활동, 자기소개서 공통 질문들은 학교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음. 내가 중학교 때 어떤 교과 활동들을 했는지, 어떤 배려나 공동체 역량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의 목표나 계획 이런 것들을 보통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그냥 자사고 가야지, 외고 가야지가 아니고 내가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자기소개서를 더 잘 쓸 수 있는 소재들이 생겨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소재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본인의 어떤 특성이나 성향이랑 잘 그쵸. 연결을 해야겠네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그 학교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죠. 용인 외대부고라면 외대부고, 어디 과고라면 과고에 맞게 학교들을 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준서라고 상담 많이 네네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준서가 과학고 갔다가 원단고로 온 케이스인데 맞아요. 준서도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질문한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는 거지. 그렇죠. 학교 생활 기록부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물어보지 전혀 생뚱맞은 걸 물어보진 않을 거고,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잘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너무 면접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했던 거에 확실한 암기와 가서 잘 말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면접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상이하게 가지만 결국 목적지는 같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대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 어느 고등학교를 거쳐서 가는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많이 보내본 학교가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를 보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더라도 불안할 수 내가 있잖아요. 첫 파이어니어가 되니까. 그렇죠. B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다고 치면 거기는 매년 30명, 50명씩 보낸다라고 치면 있네, 뭐가 빅데이터가 있네. 그렇죠. 데이터와 선생님들의 뭔가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갔을 때 진학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학교 선택을 하실 때는 고1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쵸.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학과 그런 입결들을 항상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입시 설명회는 꼭 참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목 자사고의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또 대학 진학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메디컬 계열을 잘 보내는 학교가 있을 수도 네네 있고 맞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하면서 특목 자사고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5등급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영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똑같으니까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선택 과목을 얼마나 열어놨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클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과목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일반고에서는 폐강되는 과목들도 맞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는 많이 선택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사실 특목자사고가 더 유리해지고 일반고가 더 불리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송쌤이 또 여러 가지 학교들 대표 예시들을 갖고 왔는데 우선 용인 외대부고, 대원 외고, 원당고 기준으로 원당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외대부고는 자사고고 네네. 대원외고는 특목고고 원당고는 일반고에서 대표 비교할 수 있는 학교들 갖고 왔는데 네네. 용인 외대부고는 어떤 학교죠? 이제 우리가 자사특목고라고 하면 종합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 보통은 많이 이제 가기도 하는데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한 평균적으로 한 360명 정도.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대를 56명을 보냈습니다. 수시에서 26명, 정시에서 30명 정도를 2024학년도에도 66명을 보냈습니다. 와 평균 50명에서 60명 정도는 서울대를 기본적으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제외하더라도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서강대 총 합쳐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을 명문대학교를 100에서 한 150명 정도는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기 계신 분들 그것도 되겠다. 얘 딱 보면 얘 서울대 가겠네. 얘 키웁시다. 사실상 이런 분위기겠네요. 전교에서 절반 이상만 자기가 맞으면 나 그래도 이 학교는 가겠네. 이런 게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고는 사실 전교 1등에도 서울대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66명 안에만 들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네. 그럼 이런 현상이 대원 외고에서도 비슷하게 있나요? 대원 외고도 평균적으로 한 250명에서 60명 정도 학생들이 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합격생 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31명, 정시에서 21명.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로 45명 정도가 서울대를 합격했고요. 100명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들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인 외대부고나 대원 외고도 마찬가지로 해외대학 합격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그래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런 대학들도 합격하는 수가 한 학년에 한 평균적으로 한 2~3명씩. 물론 다 잘하고 내신 따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럼 아이들 사이에서도 조금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면학 분위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훨씬 좋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부하는 환경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좋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토론 대회 같은 것도 있고 해외 대학을 꿈꾸는 친구들끼리 또 모아놓은 동아리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만 하면 기본 이상들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들과 반대로 일반고인 원당고, 아라고 네. 물론 저도 이쪽 학교들 잘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전교생이 제가 알기로는 300명대 300명 정도. 근데 이제 한 명 네. 갖고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대학들을 노린다라고 하면 우선은 최상위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플러스 자사특목고 정도의 학생부 기록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고에서는 최우선의 학생 기록부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수행평가라든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를 잘 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흥미가 많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네요. 용인 외대부거나 대원외고는 이 생기부 채울 수 있는 통이 이렇게 크다면 이 정도만 채워도 일반고에 담는 양보다 엄청나게 많이 담는 건데 그쵸. 준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당고에서 서울대 간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애초에 통이 요만한 학교를 갔는데 그걸 꽉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준열 학생부를 보면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코멘트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써 있었죠? 육각형 인재, 육각형 인재. 성적, 리더십. 인성, 리더십, 무슨 탐구력, 육각형 인재라는 키워드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야 서울대 갈만하네. 각 일반고에서도 어쨌든 전교 1등은 있을 건데 네네. 서울대를 못 보내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다 완성이 돼 있어야 일반고에서는 조금 갈 수 있다. 사실 준열이는 학원을 저희밖에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그쵸.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제가 이 친구를 3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송쌤도 같이 준열이 생기부를 봤는데 진짜 잘해요. 맞아요. 이게 일반고가 아닐 정도로 이 친구는 늘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고 맞아요. 성적도 성적도 1.0 몇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네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네. 이 친구는 서울대 갈 만한 애였고 자기 탐구의 깊이를 완벽하게 보여준 맞습니다. 친구거든요. 하고자 하는 거를 완벽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대에서도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아라고도 그러면 이런 분위기상 같은 전략으로 그러면 갈 수 아라고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당이랑 아라고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성적과 학교 생활기록부와 본인이 하고 싶은 흥미가 잘 드러난다면 충분히 서울대고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육각형 인재. 육각형 인재. 혹시 지금 자녀분도 나중에 크면 특목 자사 보내는 거 고민하시겠네요. 저는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오. 지금으로는 보낼 생각 없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네. 사실 오히려 교육자분들 만나면 생각보다 본인 자식한테 그렇게 프레셔 안 줘요. 네. 저도 딱히 영유 이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영유 일반고 자사고 하나 둘 셋. 자사고? 저는 수준 높은 일반고로 가겠습니다. 저는 약간 특목 자사가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 줄 것 같아서 주변 애들이 좀 좋은 일반고. 욕심이 그래도 있으시군요. 자, 한국대학, 미국대학 하나 둘 셋. 미국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 제가 학부모님 입장에서 무조건 특목 자사고 가야겠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자사 특목고 자체 학교들은 내신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요. 체력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멘탈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놀라운 게 저는 얘네 시험 범위를 알거든요. 1학년인데 수능 특강 2권이 들어가요. 네네. 이 많은 양을 하려면 진짜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아요. 지문만 치면 한 100개. 맞아. CNN 뉴스를 가져온다든지 네. 테드 같은 것들을 가져오고 거기서 어떻게 시험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있으나 응용을 또 해서 뭔가를 맞아요. 작성해야 되는 거기 피지컬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인터뷰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인터뷰했을 때는 자퇴생이 한 10명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자퇴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지금 5등급제로 나왔으니 1등급을 못 맞았으니까 다른 쪽을 조금 해보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기숙사 환경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멘탈적으로 조금 체력적으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근데 일반고로 가면 어디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 네. 공부 잘하겠네?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두 번째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셔야 되고 자사 특목고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혼자 스스로 하는 것 플러스 이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잘 찾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무 목표가 없다면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독이든 성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네네, 학생들에게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특목 자사고를 준비한다면 너무 그 화려한 입시 결과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멘탈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희망을 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엄마 욕심으로 억지로 간 친구들이 약간 있습니다.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일반고를 조금 선택하셔서 성적 같은 거를 잘 챙긴다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목 자사가 무조건 100%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난 아까 드립 치려고 그랬어. 뭐? 제 옛날 기숙사 생활하는데 룸메이트가 똥 싸고 물 안 내리는 거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만약에 자녀분이 특목고를 갔습니다. 근데 아빠 나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 나 기숙사에서 나 너무 힘들어. 나 도망치고 싶어. 어떤 조언하실 건가요? 지금으로는 보낼 생각 없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버텨 이 새끼야. 버텨 이 새끼야. 진짜 나 너무 힘들어. 나 아빠 미워질라 그래. 세상도 미워지고. 그러면 타당한 이유와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감 있으면 우선은 설득시키라고 할 것 같아요. PT 준비해오라고? 확실한 납득이 되면 괜찮아요. 그럼 전학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그 하나의 이유라면 기숙사 방을 바꾸던지 뭔가를 할 수는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해결을 한 뒤에 안 되면 오케이. 이거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이거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딸내미가 만약에 그렇게 소중하고 작고 귀여운 이 눈물 고였어 지금. 우선은 똑같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결하고 만약에 안 되면 넘어오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면 내신 잘 받는 게 유리한 학교가 있고 학종에 강한 학교가 있고 또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 학교가 있는데 그것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신 잘 받는 게 유리한 학교는 우리가 다 아는 일반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종에 강한 학교는 당연히 특목자사. 난 무조건적인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고를 조금 추천할 것 같고요. 나는 성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활동을 더 잘하는 스타일이야 학종에 강한 특목자사고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시는 약간 애매한 게 일반고나 특목자사고나 또 정시 비율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울대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외대보고는 작년 기준 30명이 정시로 갔고요. 네네. 대원 외고는 21명이 정시로 갔습니다. 특목자사고는 정시 비율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고로 넘어와 보면 내신을 망쳤으니 정시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1, 2등급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한 3, 4, 5, 6등급 친구들이 정시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 친구들이 그럼 모의고사 1등급을 찍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죠. 똑같이 한 3, 4, 5, 6등급이 나오거든요. 정시로 넘어간다는 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넘어가는 건데 비슷한 성적대라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현상은 수시를 꾸준히 준비했던 학생들이 수능을 더 잘 본다는 사실. 저희 학부모님들이 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특목고에서 4등급이 나와서 저희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일반고 전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신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적대가 4등급이니까 그 요청해 주셨어요, 질문을. 일반고로 전학을 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학을 왔을 때 시점부터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지 특목고 점수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또 어떤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이가 자사고 다니고 있습니다. 첫 시험을 망해서 내신이 너무 불리해질 것 같은데 정시로 바로 갈아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자사고에서 내신은 당연히 불리하죠. 네네.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가 무조건적인 1등급을 찍는다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수시 끝까지 챙기고 마지막에 수능 최저가 있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내신하기 너무 싫어 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한번 제대로 봐보고 여기서 내가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1학년 1학기 뭐 중간고사 망했다. 벌써 정시야. 이런 거는 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려야 됩니다. 네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과학고를 붙었는데 정말 사교육 부담이 더 클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사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또 많이 다니고요. 네. 특목자사고는 또 특목자사별로 많이 다닙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기숙사가 없는 데를 우리는 많이 다니다 보니 평균적으로는 3개를 다니죠. 네, 맞아요. 국영 수를 다니던 영수 과를 다니던. 네, 맞아요. 특목자사고 같은 친구들은 보통 금요일 6시 이후에 나와서 그때부터 밤 10시, 뭐 11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거의 하루 종일 학원으로 빼고 가죠. 그래서 뭐 사교육비에 대한 거는 일반고나 자사고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숙사 비용이나 이런 그죠, 그냥 기숙사 학교 비용이나 학비가 높아서 그쵸. 그럼 이거는 사교육만 비교했을 때보다는 그냥 아이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면 그쵸. 특목 자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학비가 왜냐면 높으니까. 학비 비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보통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서도 영상으로 웬만하면 다 촬영해 놓고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점검받는 형태로 많이 맞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스피드 퀴즈로 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송쌤의 자녀분이 특목고 내신 4점대인데 생기부가 좋아. 이런 걸 선택하실 건지 일반고인데 내신 1점대야. 근데 생기부가 안 좋아. 저는 일반고 1등급으로 가겠습니다. 일반고 1등급? 네네.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전교 1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물론 서울대는 힘들 수 있어요. 네. 서울대는 이제 종합전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둘째 치고 상위권 대학 교과 전형을 노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체능. 예체능 반대. 오. 예체능은 취미로만. 물론 진짜 뛰어나게 실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친구라면 키워주는 건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공부를 회피로 가는 예체능이라면 무조건 반대. 만약에 송쌤의 자녀분이 예체능의 기질이 있어, 탤런트가 있어, 그러면 예고를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보낸다. 네. 얘가 어딜 대회를 나갔어도 상도 타고 오피셜 그게 오피셜적으로 뭔가 딱 나왔어. 예를 들면 뭐
JYP, SM 딱 가는데 오 합격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사실 아이돌 그룹이 1년에 100개에서 150 정도 맞아요, 그룹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아는 게 5개도 안 돼요, 사실. 다 노래를 못하고 뭔가 역량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다 역량이 있는데도 뭔가가 안 되는 건데 진짜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할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김범수처럼 잘해. 아, 그럼 당연히 보내야죠. 근데 노래를 나처럼 해. 그럼 안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자녀분이 같은 등급인데 똑같이 3.0이다. 수시를 선호하시나요? 정시를 선호하시나요? 수시요. 수시요? 네. 3.0이어도? 5등급제에서도 우선은 3등급까지는 수시를 끝까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일반고라고 하면. 네. 근데 자기가 정시로 더 높은 데 갈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보통. 확실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 확인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 점수가 높다. 확실하게 높다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그거나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우선은 수시 끝까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가 3등급인데 최상위권 대학은 못 갈 거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서도 찾아야 될 거니까 우선 정시로는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한 건데 이건 자를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고3 때 네. 학부모 상담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 컨설팅 대표인 걸 모르고 네. 내 생각에 이 데이터가 안 맞아. 이 전략이 아니야. 그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니 우선은 듣고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정 안 해드리고.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이제 전달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되 어쨌든 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거기서 토론이나 네, 뭐 논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의 의견도 존중은 해야 되니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략을 짜겠죠. 근데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시면 어떡해요? 명함을 하나 드리면서 사실 저는 치열한 입시 제도가 지금 많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아예 고교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갈 거라고 하면 우선은 한국에 있는 걸 더 추천을 하고요. 그래도 얘가 뭔가를 해외 생활을 뭔가를 겪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학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4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갔다 오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무조건 해외 대학을 갈 거야. 한국에서는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나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자녀분은 혹시 뭐 고교 유학 보내달라고 하면 열려 있으신가요? 저는 보내야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부모 입장에서는 맡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열어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립하는 게. 독립적으로. 너도 혼자 해봐. 라는 걸 겪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열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고 싶다. 만약에 본인이 그게 진짜 길이고 뜻이고 목표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뭔가를 보낼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은 학교의 간판이 아닌 학생의 성향과 전략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